인공지능한테 그냥 시키는 일만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 수는 없을까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AI가 사람 도움 하나 없이 어떻게 추론 능력을 배우게 되는지 그 정말 신기한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사실 AI한테 체스 두는 법을 가르치는 건 이제는 쉬운 일이죠. 규칙을 알려주면 되니까요. 근데 추론은?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AI가 그냥 외우는 걸 넘어서 스스로 논리적인 답을 찾아내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인 거죠. AI를 가르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은 지도 따라가기 같은 거예요. 사람이 미리 만들어 놓은 정답지, 그러니까 모범 답안을 엄청나게 많이 보여주고 그대로 따라하게 배우는 방식이죠. 근데 오른쪽은 좀 다릅니다. 미로 탐험하기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지도를 안 주는 거예요. 그냥 저기가 출구야 라고 목표만 알려주고 AI가 알아서 길을 찾아보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출구를 딱 찾았을 때만 잘했어 하고 보상을 주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는 이 미로 탐험하기 방식에 좀 더 집중해 볼 겁니다. 진짜로 AI가 사람의 예시, 그러니까 지도 한 장 없이 혼자 힘으로 추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진행됐는데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바로 강화학습이라는 건데요.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정해진 답을 달달 외우는 모범생이 아니라 직접 부딪혀보는 탐험가로 만드는 겁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하는 거죠. AI는 오로지 정답을 딱 맞췄을 때만 보상을 받아요. 그리고 바로 그 경험을 통해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자기만의 독창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순도 100% 미로 탐험 방식으로만 훈련시킨 모델, 그 결과물이 바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딥시크 R1 제로입니다. 사람의 예시는 단 하나도 안 봤어요. 정말 말 그대로 백지 상태에서 모든 걸 시작한 셈이죠. 근데 그 결과가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R0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정말 놀라운 능력들을 스스로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면 자기가 푼 걸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게 맞나? 하고 검증하는 일종의 성찰 능력이 생겼고요. 문제가 좀 어렵다 싶으면 사람처럼 생각하는 시간을 스스로 늘리기까지 했어요. 이런 자기 진화 덕분에 수학 경시대회 점수가 처음엔 15.6%였는데 이게 무려 71%까지 폭발적으로 오른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 번 풀게 해서 제일 많이 나온 답을 고르도록 했더니 점수가 86.7%까지 올라가면서 그냥 세계 최고 모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거죠.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R1 제로가 문제를 풀다가 스스로 만들어낸 생각의 흐름 그대로예요. 꼭 사람이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하면서 멈추는 거랑 똑같죠. AI가 스스로 아하 하고 깨닫는 순간을 우리가 직접 본 거예요. 기계가 스스로를 돌아본다니 진짜 놀랍지 않으시요? 그런데 이 날 것 그대로의 천재한테도 단점은 있었습니다. RH1 제로의 생각하는 힘 자체는 엄청났지만 그 결과물이 너무 지저분했어요.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었죠. 심지어 막 여러 언어를 섞어서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 바로 쓰기에는 한계가 너무 명확했던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좋아. R1 제로의 이 강력한 추론 능력은 그대로 살리되 이걸 좀 더 쓸모있게 사람이 알아보기 쉽게 만들자. 바로 천재 길들이기 작전에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해결책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주인공 딥시크 R1입니다. 이 모델은 R1 제로의 순수한 강화학습 방식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여기에 몇 가지 훈련 단계를 더해서 단점을 보완한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버전인 셈이죠. 두 모델의 차이는 아주 명확해요. R1 제로는 엄청 강력했지만 결과물이 막 뒤죽박죽이었잖아요. 그래서 R1은 콜드 스타트라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잘 쓴 모범 답안 몇 개를 먼저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생각해야 한다 하고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거죠. 그 덕분에 R1은 R1 제로의 그 강력한 추론 능력은 그대로 물려받으면서도 훨씬 더 깔끔하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R1을 훈련시키는 과정은 훨씬 더 체계적이에요. 총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자, 1단계에서 좋은 예시로 방향을 살짝 잡아주고요. 이게 콜드 스타트죠.
2단계에서 강화 학습으로 그 야생의 천재성을 막 키워줍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게 3단계예요. 그렇게 해서 얻은 최고의 결과물들만 싹 모아서 그걸 가지고 다시 자기를 가르치게 하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의 스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에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최종역으로 다듬어주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공들여 만든 R1 성능이 얼마나 좋을지 궁금하시죠? 과연 세계 최고 모델들과 붙으면 어떨지 바로 그 결과를 한번 보시죠.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이건 그냥 세계 최고 AI들과의 정면 대결이에요. 보시면 수학 경시대회 문제에서 딥시크 R1이 오픈 AI의 최고 모델을 아주 근소한 차이로 이겼어요. 다른 수학 문제에서도 더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코딩 능력도 거의 대등한 수준. 그러니까 그냥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숫자 97.3%를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건데요. 아주 어려운 수학 문제들을 풀었을 때의 정답률이거든요. 거의 100점에 가깝잖아요. 이건 그냥 점수가 좀 높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 분야에서 AI의 추론 능력이 어쩌면 인간 전문가 수준을 넘어섰을 수도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남았어요. 이렇게 엄청난 추론 능력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작고 가벼운 모델에서도 쓸 수 있게 할까? 그 해답이 바로 증류라는 기술에 있습니다. 증류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지식을 옮겨 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유하자면 최고의 스승이 자기 모든 비법을 꾹꾹 눌러 담은 족집게 문제집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 스승이 바로 딥시크 R1이고요. 학생들은 더 작고 가벼운 다른 오픈소스 모델들이 되는 거죠.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스승인 딥시크 R1이 무려 80만 개나 되는 최고급 모범 답안을 쫙 만들어내요. 그 다음 이 특별 제작한 교재로 라마나 QN 같은 훨씬 작은 학생 모델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학생 모델들이 스승의 뛰어난 추론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스승의 비법을 전수받은 70억 파라미터짜리 작은 모델이요. 자기보다 덩치가 4배 이상 큰 모델들의 추론 능력에서 이겨버렸어요. 이게 바로 증류 기술의 진짜 힘입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이 딱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최고 수준의 AI 추론 능력이 더 이상 몇몇 거대 기업의 크고 비싼 모델들만의 것이 아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 증류 기술 덕분에 훨씬 작고 저렴하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모델들도 아주 강력한 생각하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자, 오늘 우리는 AI가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추론하고 심지어 성찰까지 하는 놀라운 과정을 함께 지켜봤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배우는 AI가 다음으로 정복하게 될 미지의 영역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정말 흥미로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